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요소 설계 제1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 2D 도면 작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작했었던 모델링 파일을 기반으로 2D 도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제작된 3차원 부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최적의 투상, 치수, 공차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작해야 할 부품이 무엇인지 볼게요. 지난 8차 시한 내용입니다. 8차 시 때 우리가 이 도면을 가지고 3차원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게 어떤 모양이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이 도면에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으나 신경 써서 봐야 됐던 게 뭐였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에서 평면을 사용하는 게 가장 신경 써야 됐던 부분입니다. 자, 모델링에서는 좀 어려웠지만 2D 도면화를 할 때는 그다지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선생님을 잘 따라오면 여러분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인벤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자, 인벤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화면에는 지난 시간 했었던 부품,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차원으로 만들어야 될 것 띄워놨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띄워놓고 진행을 하길 바래요. 자, 한번 이 3차원 부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돌려본 다음에 우리가 작성했었던 도면 양식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최초 여기에다가부터 기준을 잡아서 정면도를 설정합시다. 자, 정면도의 모양은 모양의 특징적인 부품의 특징적인 부분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을 정면도로 설정을 하는데,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여 있는 모양이 가장 특징적이므로 이 부분을 정면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애초에 이 은선을 표시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의 모양이 숨은 선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정면도를 설정을 해준 후 필요한 추가 투상을 해줍니다. 자, 보니까 구멍이 윗방향으로부터도 뚫려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부터도 뚫려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뚫려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뚫려 있어요. 그럼 특징적인 부분이 총 추가로 4군데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4군데를 모두 한번 해봅시다. 자, 투영 기능을 이용해서 평면도와 우측면도 각각 뽑아줍니다. 작성을 눌러서 뽑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수직인,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수직인 것을 보조 투상합시다. 자, 보조 투상을 눌러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준 후, 그리고 이것을 누르면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뽑아 줍시다. 자, 한 가지 더. 요 면을 기준으로도 하나를 뽑아 줍시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투상이 과히 어떻게 보면 많죠. 따라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관련된 것이 하나만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는 두는데, 지금 보면 이 우측면도 그리고 요 방향, 요 방향의 보조 투상도 중에서 우리가 기입할 거를 골라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 요것, 지금 가장 특징적인 이 구멍이 나타낸 이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우측면도랑 이쪽 방향에서 생긴 모습, 이거를 갖다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이 구멍이 보여지는 우측면도도 중요하고 이 구멍이 보이는 이쪽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측면도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면에서도 그렇게 됐기도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더욱더 이곳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남겨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썰어주도록 합시다. 이 보조투상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여진 거에서 특별하게 도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고, 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인 여기 이 부분, 선생님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삭제를 해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여기부터 이 끝면부터 여기 라운드 하기 전까지의 길이를 그때 20mm로 한 것으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옵니다. 자, 이것을 활성화시킨 다음 주석 스케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선 기능을 이용해서 이쪽 선으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가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마찬가지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딘가에 잡혔네요. 이렇게 치수가 설정이 안 되는 것은 어딘가에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안 잡히는 곳에 한 다음에 해주면 이상 없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90도일 거예요. 확인이 되었다 하면, 자, 이 부분을 외형선의 두께만큼 해줍니다. 선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특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의 가중치를 눌러서 0.5mm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 외형선과 동일한 길이를 굵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스케치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있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성을 꺼주는 것도 되지만 빠르게 하기 위해 오리기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자, 오리기 기능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영역을 잘 선택을 해서, 잘 선택이 안 되면 대강 요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곳에서 가시성을 꺼줄 것이니까요. 이렇게 가시성을 삭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 끄트머리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꺼주면 여기가 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정 어차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복잡하네요. 자, 이 부분을 채워줍시다. 다시 이 스케치 왼쪽에 지금 이쪽 보조투상 아래에 있는 스케치 요것을 편집합니다.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부분을 선으로 채워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선을 아까처럼 굵기 조절을 해서 0.5mm로 해주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방향의 투상도 완료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갖다 붙여주고. 자, 다음입니다. 자, 구멍별로 한 개씩 우리가 구멍을 뚫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 가운데로 썰어버리면 이게 정확하게 썰리죠. 그러면 전체를 단면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를 단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살짝 밀어두고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단면을 쳐야 하고, 일단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단면의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단면의 기능을 이용하면 자, 단면도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자, 이것을 활성화시켜 준 후 정확하게 가로지르는 선을 그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거, 이것을 클릭할 때 여기에 딱 맞게가 아니라 이 왼쪽으로 조금 더 빠져서 이렇게 수평한 부분을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단면을 칠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겠습니까? 자, 잠깐 내려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위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D 방향에서 바라본 부분이 바로 단면 처리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사실 지금 이 도면에서는 정면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면도를 기준으로 단면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정면도를 우리가 다시 그려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단면도를 사용하는 기능을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단면을 쳐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주석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사각형을 그려준 후 마무리. 뷰 배치를 통해서 브레이크아웃을 이것을 하고, 브레이크아웃의 깊이는 지금 요 선을 클릭하면 요 점이겠죠. 자, 요 점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조금 전과 같은 전체가 단면친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이죠. 중심선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중심선을 넣어줍시다. 주석에서 원형 모양의 갈 중심 표식, 동그란 부분은 다 해주면 됩니다. 자, 다 되었고요. 그리고 2등분선, 즉 옆에서 원통을 본 모양을 2등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쪽도 2등분선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선을 지금 중심 표식 기존에 그렸던 선을 연장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두면 위아래가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해줌으로써 나머지 표시가 안 된 부분의 이등분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등분선도 됐고 구멍도 다 단면을 쳤겠다. 은선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여기에 은선이 있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했냐면, 자, 이 우측면도도 그렇고 각 보조 투상도도 그렇고 메인은 이 기준 투상도이기 때문에 여기의 스타일을 보통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은선 제거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면 나머지 부분도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치수를 넣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치수 넣어 봅시다. 자, 이것은 일단 육면체죠. 원통 말고 육면체를 생각할게요. 자, 육면체 맨 윗판을 생각합시다. 자, 가로 이렇게 빼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되고, 일단 여기로 빼볼게요. 그리고 세로, 두께 이곳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기둥이 되는 직각 기둥 쪽, 자, 가로 이렇게 해주고, 자, 세로는 아마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 어딘가일 텐데 지금 49.8인데 라고 나오긴 하지만 아마 여기가 라운딩 되기 전에는 우리가 50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살짝 사기치는 법을 알려줄게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은 자격증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급하게 완료를 해야 돼서 지금 요 지점이 적당한 지점이기는 한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마치 제대로 한 것처럼 뻥을 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 치수 값을 숨긴 다음에 이 부분을 50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마치 라운딩하기 전에 정확한 지점을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뻥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도면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딱 보다 좀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자, 다음 폭이죠. 폭은 30%로 통일합니다. 자, 다음이죠. 치수를 통해서 이쪽에 치수를 해주는 건데 얘가 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7.5 폭은 어디가 되나? 여기부터 또 여기 있네요. 자, 여기부터 여기 저 마찬가지 지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매할 거예요. 자, 이 또한 우리가 여기가 20이었어요. 20으로 선생님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치수값 숨기기 20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치수선끼리 꼬이면은 너무 꼬이는 게 대놓고 보이면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정도로 해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면체에 대한 것은 모두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원통형 부분에 대한 치수하겠습니다. 자, 원통형 부분은 옆에서 본 모양에다가 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파이 15 길이는 관통. 자, 이쪽 면은 파이 10 길이는 관통. 자, 이쪽이 아니죠. 이쪽은 여기에다가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짝 필요한 것이 선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각도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해야 하지만 이것의 지름을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주석 스케치를 눌러주죠. 다음 선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에 돼야 되니까 여기에 붙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평행시켜주면 되겠죠. 혹은 각도를 지정해 주거나 이러면 정확히 여기에도 속해지고 여기에도 속해지고 요 위에까지 해당하는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적당한 길이로 해주고 이것도 적당한 길이로다가 줄여줍니다. 여기 접하는 부분까지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외형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실선으로 남겨두고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형 지름으로 치수 유형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렇게 보여지기가 시인성이 나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도면에서와 같이 이쪽에다가 지정을 해줍시다.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R7이 아닌 지름으로서 파이 14를 해주도록 합시다. 어쨌건 이 선은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쪽 면에서부터 봤는데 이것을 만들 때 우리가 알듯이 지금 요 끄트머리 부분이 지금 여기 라운딩 이후에 모양을 따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관통이니까 필요 없고 길이. 자, 남은
원통이 여기 있네요. 요것도 옆면에다가 나타내 줄 수 있고 그게 맞지만 여기에다까지 더 파이10처럼 이렇게 나타내 줘 버리면 더욱 지저분해 질 수 있고 이 친구가 놀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나타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파이10으로 나타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멍에 대한 크기 치수도 모두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위치 치수를 하기 전에 남은 라운딩들을 해줍시다. 자, 라운딩은 어디 돼 있죠? 여기 돼 있네요. 그죠? 여기에 R5가 있고요. 이쪽에 R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찬가지 R5 그리고 이쪽에 아마 R2겠죠? 확대해서 잘 클릭하면 R2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면도에서 할 부분 하였고 자, 평면도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R17.5가 맞기는 하지만 접선이라는 표현으로 해줄까요? 지수값을 숨겨서 R을 넣어줄게요. 자, 다음 이쪽 라운드, 여기 라운드가 여기에도 보이지만 이거는 정확한 R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쪽에다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라운드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위치 치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치수가 필요한 부분이 자, 2원이죠. 2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끝으로부터도 있지만은 사실 끝으로부터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면으로부터 70. 왜냐하면 이 깎은 면의 끝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기준으로 가공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멍 파이10에 대한 구멍은 이 오른쪽 아래 투상을 통해서 좌우로는 대칭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아래 것. 자, 아래에 있는 것도 우측 상단의 보조 투상을 통해서 좌우로는 대칭인데 한쪽 면으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죠. 지금 이 파이 14의 것, 파이 14는 요거에 의하면 좌우 대칭이면서 그리고 이 라운딩 이후 이 면에서 바라봤을 때를 중심으로 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위치 치수를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면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를 완료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여기에 각도 치수네요. 자, 각도 치수 선끼리 클릭을 해서 이곳이 25도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자, 이쪽도 너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가 잘 클릭을 해야 합니다. 115도다 라고 하는 것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방법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역각으로다가 115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좀 이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치를 해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치수들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투상도들을 정돈을 쭉 해줍니다. 쭉 정돈을 해주고 자, 정돈을 쭉 해주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표 거칠기를 하기로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도면 자원을 풀어줍니다. 자, 지난번에는 경계와 제목 블록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번에 여기다가
뭔가를 또 그릴 거예요. 스케치 기호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케치 기호에 안 그리고 그냥 스케치를 해도 되지만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스케치 기호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 기호 정의 라고 하는 것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변함없이 그냥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빈 공간에 아무데나 가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할 것이느냐, 원을 파이가 15짜리 원을 하나를 그리고요. 정다면체 폴리곤에서 삼각형을 하나를 그리는데 역삼각형처럼 그린 다음, 그리고 이 역삼각형의 한 면을 수평하게 만들어준 후 선을 하나를 우측 상단으로 그려서 이것을 일직선화합니다. 자, 이후엔 이 삼각형의 높이를 7, 여 끝과 여기의 높이도 7이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오른쪽에 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복사를 하기 전에 요거의 위치를 잠깐 이쁘게 맞춰주죠. 보통 요 선에 이렇게 그 중심을 맞춰주면은 대략 이쁘게 나옵니다. 적당하게 띄워둬도 되고 일정 치수를 줘도 되지만 적당한 위치로 띄워두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이거 딱 보니까는 이게 표면 거칠기 기호죠. 이 표면 거칠기 기호를 싹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기준점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요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종료를 눌러주면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사용할 것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아무 곳에나 선택을 해서 텍스트 크기를 일단 우리가 7로 해볼게요. 그리고 괄호를 하고 스페이스바 하나 둘 셋 넷 한 4칸 정도에 쉼표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로를 닫아 줍시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글씨체를 굴림체가 쌤이 해보니까 굴림이나 혹은 굴림체가 굴림이 낫겠다. 이것이 확실히 얇더라고요. 선의 굵기가. 자,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뭔가 이쁘죠? 벌써. 자, 그 다음에 해줄 작업은 또다시 텍스트 이고 여기에다가 중심 먼저 맞춘 다음 1이라고 해주고 이것을 약 5mm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원 가운데다가 딱 붙여주고 또다시 텍스트를 해서 여기다 해놓고 중심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 5mm로 해서 W 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서 2번만 해주고 하나씩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데 좀 적당하게 잡히는 위치에 갖다 붙이면 이뻐요. 이렇게 잡히는 위치가 딱 잡히게끔 하고 이 또한 여기도 이렇게 잡히게 하고 여기도 잡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이쁘게 되었다 하면 이 각각을 W고 이것은 X고 이것은 Y로 바꿔줍니다. 쭉 적당하게 해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줄 거예요. 자, 확인을 눌러주는데 먼저 요거 이 원도 특성을 가서 도면
층별 해서 가중치를 0.5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굵게 만들어줘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곳에는 내가 만든 대표 거칠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시다. 그러면 스케치 기호에 이런 게 생기고 이 스케치가 사라지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마치 도장처럼 이렇게 땅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찍어낼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한 이유는 스케치 기호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1번 부품이고 WXY지만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기본 거칠기가 뭐 X고 YG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것에 들어가서 편집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편집을 눌러주면 다시 이것을 숫자를 바꿀 수도 있고 이것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기본적으로 W의 거칠기를 가지고 있고 X, Y를 등장을 시킬 수 있는 도면입니다. 자, 그 작업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배치를 통해서 기준 이것에 대한 등각도를 음영 처리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꼭 한 번씩 표면 거칠기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제작한 3차원 부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제도 규칙에 따라서 2D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시 우리가 진행할 내용은 제작한 모델링을 기반으로 다시 도면을 제작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도면은 회전 기반의 도면이었어요. 회전 기반의 도면이었으니까 반드시 제작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수고했고요. 벌써 막바지가 다가오네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까지 여러분 힘내서 잘 듣도록 하고 꼭 자격증도 딸 수 있겠고 꼭 자격증도 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되기도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